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내 전정하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전정 다 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전정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그 전정은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이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본 틀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관이죠, 주관. 이 나무 주지와 이 측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 이 주관과 이 측지가 같은 크기가 되면 안 되겠죠. 요거는 반드시 3대1 예, 여기에 나무가 측지가 붙어 있는 이 둘레와 이 측지 둘레가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켜줘야 돼요.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나무 틀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심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나무 우리가 세장방충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 삼각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 틀 자체가 바뀌어진다. 그리고 이 복잡해지죠.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장방충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밑에 이 측지들, 이 위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갔잖아요. 이 위에 올라갈수록 이게 짧아져야 되겠죠.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이 골고루 찌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짧게 짧아져야 돼요. 그러게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원뿔 모양으로. 삼각형이 되면서도 이 측지가 굵기도 밑에 것이 더 굵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부에는 완전히 결과지 바로 이런 측지가 없이 바로 이 나무에서 주관지에서 나와서 과일이 달릴 수 있게끔 짧죠. 아주 짧게 위에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요 측지도 측지와 여기 측지에 달려있는 가지가 이제 결과지입니다. 결과지. 이 결과지도 이 측지와 크기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4대1이라든가 3대1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한 것을 몇 군데 보니까 물론 이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분 전정하신 분들은 이제 공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지가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그것은 일단 법칙이거나 3대1이 법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끊어줘서, 그러니까 바짝 끊으면 또 안 나오죠. 홍로 같은 경우는 안 납니다. 이런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결과지를 만들어내는 전정은 그루터기 전정이라 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놔야 된다. 그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신초죠. 그러니까 신초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과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꽃에 정화가 막히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것이 정화와 액화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너무 깔끔하게 눈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딱 놔두고 싹 끊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이 꽃눈이 100%가 꽃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잎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개 남겨놨다 해서 2개가 과일 2개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30%, 2개 달라면 30%는 3위, 한 3, 4개 정도는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놔둬야 돼요. 더 놔두고, 또 봄에 또 이렇게 날씨 뭐 서리가 온다든가 이렇게 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과가 다 망가졌을 때, 꽃이 핀 것을 망가졌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 액화는 그때 당시 피지 않았으니까 액화를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을 없이 이제 처음보다 깔끔하게 했어요. 너무 깔끔하게 했고 과일이 참 몇 개나 달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수세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꽃눈이 별로 없고 아마 도장성이 많아가지고 거의 많이 끊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개분을 얼마큼 줬나 보니까 개분도 주고 유복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빨리 키워서 빨리 이제 소득을 얻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뭐 이 밭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4년째인데 뭐 다 크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째면 거의 다 키워요. 그런데 아마 이쪽은 거의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그냥 과일 따서, 과일도 꽃을 많이 열갖고 과일을 많이 여니까 수세가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꽃눈이 형성이 안 되는 그 과수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가수는 제가 유튜브 게스트 있지만은 이 유인을 수평 유인, 수평 이하 유인 또 이 굵은 가지는 이 밑을 끊어 가지고 굵은 축지는 이 밑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수평 이하로 낮춰가지고 꽃눈 형성한 다음에 뭐 약간 뭐 이렇게 들어준다든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 마감햄 부분도 보니까 나무를 키우고 있으면은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 막 꽃눈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꽃눈 여기에 지금 꽃눈 여기 없는데 이렇게 꽃눈이 있을 수 있어요. 꽃눈. 근데 이 나무를 지금 이 정도까지는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과일 다는 것보다는 여기 과일 안 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눈을 우러두고 이렇게 끊어주고 이런 거 약간 유인해야 되겠죠. 이 끝부분은 약간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정적을 또 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끊었으면 여기 끝부분을 약간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인만 더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끊어버렸다는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강정을 또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이렇게 다른 나무까지 다 이렇게 세져 버려요. 수세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세가 강한 나무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고 유인을 해주고 꽃눈을 많이 놔둬서 과일을 많이 달게끔 해서 세력을 약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기업은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환상바퀴를 여기 대목 부위 위에다가 이렇게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이 껍데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껍데기를 끊어가지고 돌리는 환상바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쿼링 철사를 가지고 그냥 지어가지고 껍데기 부분, 수피 부분으로서 양수분이 이제 탄수화물이 못 내려가게끔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세를 약화시켜가지고 이제 과일이 달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많이 끊어준다. 그럼 그 나무는 결국은 과일이 안 열죠. 그러니까 영양생식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과일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이 많고 질소가 적어야 돼요. 다소 부족하다. 그래야만이 이제 꽃눈도 잘 오고 결실도 잘 되는데 다만 수세가 약하니까 이런 신초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이래 기본. 그래 그 기본이 쪽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유튜브를 또 원래 이제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재 관련돼서 이제 찍으려고 이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전장은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해 모습을 보고 아마 그분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다시 말해서 3대1 4대1 비율 관계 이것만 알고 끊어줘도 되고 이 상부에 있는 거 이렇게 꽃눈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보니까 끊어줬어요. 왜냐하면 상위 등 위에 있는 것을 끊어주라 그랬죠. 끊어주라 그러는데 이런 거 꽃눈이 있는 걸 끊어줄 이유가 없다. 이건 나중에 이쪽 공간을 봐서 이렇게 아니면 이거 그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트를 달리게끔 이렇게 되게끔 과일이 커지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구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등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입니다. 그런데 등 위에는 끊어주고 등 아래가 제일 나쁜데 여기 영양분이 이제 적지 밑으로 한 70% 가고 우로는 3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게 굵어지죠. 자꾸 굵어지면서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영향이 밑으로 있게 되면은 영양이 고루 안 가고 이런 데까지 너무 적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끊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꽃눈이 만약에 많을 때는 이제 끊어주는 거죠. 꽃눈이 없어요. 이렇게 올해 꽃눈이 과일이 달렸던 곳은 제가 올해 과일이 달렸던 곳은 보니까 이 꽃눈이 없어요. 이런 꽃눈 좋죠. 이렇게 등 위로 났지만 꽃눈이 좋고 이게 이제 정화네요. 이 축지가 여기 3년 됐습니다. 3년에 나왔는 데서 이렇게 달린 여기 정아 여기에서 과일 나와요. 여기 밑으로 있는 것이 애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아에서 과일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어떤 꽃이 뭐 잎눈도 있고 꽃눈이 있어요. 꽃눈. 여기 크기가 요 크기 3mm. 3mm 미만 되면은 요거는 이제 3mm 이상 되죠. 3mm 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런 같은 경우는 한 1mm밖에 안 돼요. 꽃눈은 꽃눈이에요. 요거. 요런 건 이제 안 좋은 꽃이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요런 거. 이런 것은 제거를 해주고 제거를 해주면 여기 너무 빨리 자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쪽 부분은 여기서 주간지에서 측지의 중간 기부 부분에서 한 20cm나 15cm 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3mm 정도 된 그 꽃 그리고 통통하고 뾰족하면서도 통통해이죠. 그것이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 요 부분, 요 끝부분. 그리고 여기 남은 여기는 2연째 여기가요. 여기 2연째 이게 이제 여기 2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연이네. 작년에 여기 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는 2연째 나무 있는데 측지가 나서 결과지가 나서 맺힌 것은 다 정화입니다. 정화. 그러나 1년생의 끝부분에 만들어진 거 이런데 1년생에 있는 꽃눈들 이거 전부 다 애가죠. 애가.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가지가 만들어진 끝부분 1년생 가지에는 과일을 달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통 3년 2년 된 데서 꽃눈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거 1년 있었잖아요. 꽃눈을 만들어서 작년에 그 5월 달에 여기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6월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 커가지고 있다가 커가지고 내년에 가면 여기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내년에 이렇게 있던 거 그래 있다가 여기에서 꽃눈이 편해서 내내 치는 것이 요건 정화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 작년에 자른 거기 때문에 정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과일을 안 다는 게 좋고 2년, 3년 된 가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꽃눈을 다는데 꽃눈을 보면은 3mm 이상 된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3mm 이상 된 그런 꽃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딱 2개 달는데 2개 달면 안 되고 2개 달더라도 한 5개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뭐 꽃 제대로 안 될 때는 종료한다든가 적과를 할 때 꽃을 보고 꽃이 크고 잎이 이렇게 화충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살펴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해주면은 상품이 그만큼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그 마스터 대학 이런데 좀 함께 좀 같이 다녀서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본만 알면은 아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측지들은 너무 복잡하면 끊어주면 되고 그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군데 측지들도 같은 곳에서 똑같이 이렇게 딱 나면은 그 중에 하나 끊어줘야 돼요. 측지가 크게 똑같은 게 나면은 이 뒤에 양분들이 싹 따라먹고 우울은 또 약해요. 약해가지고 약하게 되니까 그 중에 하나 둘 중에 복잡한 구간에 있는 것을 이제 끊어주고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나무가 또 이렇게 측지가 너무 굵으면 여기 끊어가지고 사람을 좀 지연시켜 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키우는 재미 과일 따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키우는 재미도 좀 이제 생각할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전쟁을 다 하면서 끊어줄 거 다 끊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보통 보면 여기 보통 이 꽃눈을 놔두는 건 한 20cm 그런데 거의 20cm 이내로 다 놔두잖아요 사람들. 그 다음에 꽃눈이 그래 놔뒀다가 또 나중에 중간중간 보면서 꽃으로서 이제 적과를 해가면서 그 간격 또 나중에 적화다든지 적과를 할 때 이런 간격을 조절해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게 주간지고 측지고 또 여기 나온 이 결과지입니다. 결과지라고 우리 꽃눈이 없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것은 도장지라고 합니다. 도장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간지, 측지, 결과지 또 여기에서 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나오게 되면 요 나온 걸 가지고 결과지라 하고 요거는 가지고 결과모지라고 칭합니다. 그래
사과의 그 뭐냐 이 재배 형식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뭐 그래서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세정 방충 같은 경우에는 완지, 측지, 결과모지, 결과지 이렇게 네 단계로 갑니다. 네 단계로 가고 또 기본적인 방식은 뭡니까?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 뚫어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인도 전정이죠. 유인하는 거, 그 유인 전정 잘 해주고 또 사실 이제 염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은 이게 신초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버렸을 때 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염지를 해놓은 거다. 염지라 그래. 비틀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뜨는 거. 이 꽃눈이 잘 왔어요. 엄청 좋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요거 하는 거 이제 염지라 합니다. 염지. 그 다음에 적심 뭐 순자리기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순자리기는 이제 저기 언제 하나 하면은 그 이렇게 키울 때 요 순 또 이렇게 가서 여기 적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끊어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탓해내요. 이렇게 힘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다 막 끈을 메고 다 매는데 저는 끈을 하나도 안 맸죠. 끈을 하나도 안 맸습니다. 과일이 달려도 여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적심을 적당하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저 과원이 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은 또 여자분들을 한 걸 보니까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잘 해놨는데 너무 정신을 그다 사과에 쏟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겨울 전정 수세가 강하고 이러면은 겨울 전정보다는 이제 하계 전정 때 이제 많이 좀 쳐주면은 수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뭐 이렇게 수세가 세게 이렇게 올라간 나무 가지들이 있어요. 여는 없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건 하나 정도 제거해주고, 또 앞으로 여기 측지를 섞어 주려면은 1년에 뭐 내만 든다 지금 다 섞으면 안 되잖아요. 1년에 3개 미만으로 3개 미만으로 해야만이 아들이 열받잖아요. 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해 해주게 되면은 나무가 반발이 생긴다. 열받아갖고 그냥 막 내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장을 하지 않고 영양생식으로 그냥 크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